네, 반갑습니다.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그 특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5개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해 나가면 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나갈 거니까 만약에 좀 나는 급하다 이런 분들은요, 이번 강의부터만 잘 들으셔도 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강의의 가장 큰 맥은 뭐냐면 언택트 시대라는 것이고요. 언택트 시대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언택트 시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는 미팅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규모 미팅은 가능하다는 거죠. 한 2-3명, 5명 안쪽 정도의 미팅은 가능한데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는 미팅이 힘들어진 세상이 왔다는 거고요. 이거는 어쩌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다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팅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자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소규모 미팅으로 해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라도 이 온라인 미팅에 잘 적응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속된 용어 같기도 하지만 점조직의 형태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룹의 미팅의 단위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적응해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내가 스폰서들과 함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미팅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스폰서가 돼서 한 2-3명, 5명 안쪽 정도의 인원들이 모인 미팅을 주관해야 되는 상황이 빨리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아주 강력한 리더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성공하는 세상이 올 거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얻으려면 내가 그런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강력한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이 사업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직접 하는 것을 좀 더 타이밍을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 2번째 시간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었냐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는 기간을 쭉 한 크게 초반에 3단계 정도로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고 볼 때 배우는 기간 그리고 가르치는 기간 그리고 조직화하는 기간 이렇게 3가지의 기간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의 시간 처음에 배우는 기간과 가르치는 기간까지는 한 3개월 해서 최대한 늘린다고 해도 6개월 안에 끝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달려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는 기간 3개월 동안에 내가 ED라는 직급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가르치면서 스폰서의 역할을 하면서 골드 ED까지 가는 것을 3개월, 그래서 6개월 정도의 골드 ED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을 처음에 읽었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게 할 수 있고 또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으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한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는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하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3개월 그 이후의 기간, 요렇게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배우는 기간, 우리가 후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후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좀 바꿀 건데요, 오늘. 이 후원을 내가 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ED가 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과정에서 골드 ED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화하는 기간을 통해서 PD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나의 존재와 관계없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홈미팅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할 거고요. 이 3번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2대1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 2대1 미팅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미팅이었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까지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았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시스템 데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그 TNG 그룹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오전 그 11시에 초대를 하면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폰서들이 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2대1 미팅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2대1 미팅은 일단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내가 뭐가 되냐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결국은 나다. 성공의 조건 중에서 유일한 변수는 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었잖아요. 내가 누구와 같이 하는 거냐면 내 스폰서와 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한 팀이 돼서 그러니까 이지요, 돼서 내 명단에 있는 대상자를 만나는 미팅.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명이 만나는 미팅이에요. 이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미팅을 잘 해내시는 분들은 성공하시게 될 거고요. 이 미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더뎌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후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내 대상자를 만나는 것을 후원이라고 얘기했었다면 사실 원래 사전적인 의미의 후원은 뭐냐면 내가 내 대상자에게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이 사업을 결단하게 하는 과정,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잘 해나가도록 정착을 하도록 후속 조치하고 지속적인 후원을 하는 과정, 이것 전체를 후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이라고 하는 주체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했냐면 스폰서가 주체였었어요. 스폰서에게 내가 후원을 받는 개념으로 후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후원은 뭐냐면 내가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내 명단에 있는 대상자를 컨택하고 이분이 사업을 결단하게 하고 이분이 사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전반적인 것을 후원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후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스폰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스폰서가 아니라 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었지만 자영사업, 교육사업, 팀워크 사업, 프로모션 사업, 그 다음에 복제 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2대1 미팅에 그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의 자영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교육사업은 뭐냐면 내가 스폰서와 같이 내 대상자를 만나고 스폰서가 내 대상자에게 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교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팀워크 사업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를 하잖아요. 이게 2대1이잖아요. 2잖아요.
한 편이 돼서 하는 거예요. 나와 스폰서가. 이게 팀워크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뭐냐 하면 내가 내 스폰서를 내 대상자에게 프로모션 한다든가, 뭐 프로모션의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품을 프로모션 한다든가, 회사를 프로모션 한다든가, 회사의 정책을 프로모션 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나를 프로모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모션의 개념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 이 과정을 잘 해내면 내가 결국 복제가 될 것이고요. 또 내 대상자가 복제가 될 거니까 이게 복제 사업의 개념.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5가지 속성이 사실은 2대1 미팅 안에 전부 다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 전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스폰서가 나와 같이 내 명단에 있는 대상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주체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스폰서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대상자를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내 스폰서에게 부탁을 하는 거고요. 내 스폰서가 이걸 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 일에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탁이고 내가 고마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여기서부터가 이 개념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잘 돼 있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내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스폰서가 이걸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폰서 사업에 내가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대상자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는 지금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 만약에 대상자가 골드, ED, PD 이상의 직급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기회를 나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폰서에게 후원을 부탁해야 되고 내 대상자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요거를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상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고 스폰서에게는 당연한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 2대1 미팅의 개념을 잡아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2대1 미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교수에 있으면서 이 호일러의 법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법칙만은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일러의 법칙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스폰서가 제일 위에 있고요. 내가 중간에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단에 있는 내 대상자, 프로스펙터를 내 스폰서와 만나게 해주는 거죠. 예. 자, 왜 그러냐 하면 나와 내 명단에 있는 대상자, 프로스펙터는 아는 사이예요. 이전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스펙터는 나에 대해서 이전에 나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전에 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나. 그리고 건강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에 이 건강식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나. 예.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나. 이런 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이 네트워크 사업을 얘기하고 건강식품을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잘 얘기를 듣지 않게 되죠.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전혀 제3자인 객관적으로 정보를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폰서에게 설명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스폰서가 위에 있고 내가 중간에 있고 마치 내가 어떤 중간에서 다리 역할만 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내 역할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림 자체를 좀 바꿔서 이런 그림으로 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소개자, 브릿지가 제일 위에 있죠. 여기서도 보면요. 상담자가 잠재 고객을 만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메나테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고, 메나테크가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보상 플랜이 어떻고, 비전이 어떻고, 꿈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 상담자가 내 대상자, 클라이언트에게 하는 메시지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여기서 말하는 소개자, 내가 하는 상담자에게 내 잠재 고객,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내 대상자를 만나서 잠재 고객을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분이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상담을 하는데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대상자에게 상담자에 대한 충분한 프로모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자에 대한 충분한 프로모션. 그래서 이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 이 상담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기심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앉아서 듣는 자세가 나오겠죠. 그 듣는 자세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들을 마음의 자세, 경청을 할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상담자가 잠재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상담자에게 제공하는 내 대상자에 대한 프로필, 그리고 내가 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이 상담자에 대한 프로모션,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으면 상담자와 잠재 고객은 만나서 인사하고 사실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비전을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그림으로만 봐도 결국은 이 호일러의 법칙, 그리고 2대1 미팅에서, 그러니까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한 2대1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일수록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와 스폰서를 공유하고 있는 형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형제 그룹들은 스폰서가 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상담자의 역할을 같은 사람이 할 때 잠재 고객을, 내 대상자를 만나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 형제 그룹에 있는 어떤 분들은 만나기만 하면 상담이 잘 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상담이 잘 돼. 근데 내가 내 스폰서와 내 잠재 고객을 만나게 했을 때는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자, 결국은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 역할, 각자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의 역할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스폰서가 상담을 해도 어떤 분은 상담의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오고 어떤 분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좋게 나오는 쪽이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좋지 않게 나오는 쪽이라면 반드시 나의 역할을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할 때 이때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간관계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맥이 중요하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맥이 어떤 인맥이 중요하느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프로가 되는 7단계라는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 관계를 지속시켜가면서 만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업은 지금까지의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의 인맥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냥꾼 같이 사업을 할 거냐 아니면 농부 같이 사업을 할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단언하건대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 한 7, 80% 이상의 사람들이 사냥꾼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법론을 쓰고 있는 책에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농부와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냥꾼과 농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세요. 대상물이 있어요. 사냥꾼의 입장에서는 사냥감이 있겠죠. 농부의 입장에서는 작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요. 사냥꾼을 보면은 그 대상물이 되는 사냥감들은 사냥꾼에게 다가올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농부는 어떠냐 하면 반대로 사냥꾼들은 사냥감들, 동물들이 사냥꾼을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변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농작물들의 입장에서는 농부가 계속해서 와서 김을 매주고 물을 대주고 막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사냥꾼 같이 해서는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초기에 그랬었어요. 제가 사업을 했던 초기에 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 제품을 먹어서 건강해진 게 아니라 아프다고 얘기하면 제품을 뭔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면 제품을 사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사냥꾼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깨달으면서 제가 했던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저의 말과 행동을 바꾸고 나선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내 지금까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낯설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었던 내가, 건강식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내가 갑자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위협적인 존재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설정. 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냥 무조건 정보를 전달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냥을 하려고만 할 게 아니고, 그 경계심? 예. 그들이 갖고 있는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지만, 무조건 제품을 사게 하거나, 또는 무조건 사업을 권유하거나, 앞으로는 나하고 이런 얘기만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전에는 그랬던 사람이지만,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메나텍을 만나면서, 어떤 스폰서를 만나면서, 또는 스폰서를 만나면서, TNG 그룹을 만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너하고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갈 생각은 없다. 이런,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술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요체는 뭐냐면 이분들을 서서히 교육시키고 이해시켜가는 과정인 거죠. 이건 어쩌면 나의 변화에 대해서도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본 눈을
이전과 같이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매력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더 불편해지는 거죠. 네. 나를 통해서 네트워크 사업이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내가 크게 변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 외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클린을 통해서 외모가 바뀐다든가 제품을 먹으면서 클린과 제품을 먹으면서 건강 상태가 확 좋아진다거나 그리고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 그 전에는 책도 읽지 않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맨날 만나서 드라마나 이런 얘기를 했었다면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꿈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를 바꿔가야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좋게 만들어 가면서 나는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네트워크 사업 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나를 했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러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됩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또는 미팅에 나오는 것도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는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내가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될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네트워크 사업을 매력적으로 보게 만들고 메나텍의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게 만들어서 그게 가능할 걸까? 우리 옛날에 이솝우화인가요? 거기에 보면 바람하고 햇빛하고 해죠. 네.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누가 더 빨리 벗길까요? 그 내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따뜻한 햇빛이 이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자료도 보여주고 적절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그 적절한 시기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한 시기라는 거는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거나 또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해지지 않았을 때 제품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또는 미팅에 한번 와보라고 초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러려면 지금부터 내 대상자, 내 명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고 무조건 내가 정보를 준다든가 아니면 내 스폰서를 만나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러다 보면 적절한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거는 본인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적절한 시기라고 하는 말이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다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모든 사업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적절한 시기보다 빨라진다거나 또는 적절한 시기보다 늦어진다든가 다 사실은 실패의 요인이 되겠죠. 우리가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적절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또 사업가가 될 거예요. 낚시도 똑같거든요. 낚시도 입질이 와요. 입질이 오면 이 챔질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입질은 고기가 하는 거죠. 챔질은 낚시꾼이 하는 거예요. 이 챔질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적절한 시기입니다. 적절한 시기. 아주 이 고기가 딱 입질을 하다가 바늘을 딱 물 때, 바늘 근처에 있을 때 그때 챔질을 해서 딱 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노하우인 거예요. 똑같은 물때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낚시꾼들 입질도 같다고 할 때 이 챔질을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하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사업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초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직접적인 방법, 간접적인 방법, 매우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 요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 TNG 석세스 아카데미 시간에 더 자세하게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적인 방법은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을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나랑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성공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간접적인 방법은 네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내가 해도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매우 간접적인 방법은 아예 이분은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미 큰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가 높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업에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지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 사람들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자료를 살펴보게 하거나 미팅을, 유튜브 강의를 듣게끔 하는 거죠. 2대1 미팅을 한다든가. 네.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요, 스폰서하고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를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할 때의 마음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2대1 미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사업을,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전달했을 때, 내 스폰서가 정보를 전달할 때 결과가 좋고 안 좋고는 이분한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아니면 이분의 상황이 어떻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상황이.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스폰서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됐다 그래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상담이 잘 됐지만, 미팅이 잘 됐지만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반대로 이분이 거절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분이 거절을 했다 해서 다음 사람도 거절을 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당한다고 해도 낙담할 게 아니라 빨리 그 다음 사람을 만나고, 이분이 하겠다고 했다고 이분하고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지속적으로 하는 열정을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1번하고 같은 거죠. 내가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분이 하겠다고 얘기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을 만나고 하는 그런 열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열정을 지속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동기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거절을 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지금 당장 하겠다고 해서 이분이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해 나간다 그래도 나는 이분 한 개 레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레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레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내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되는겨 안 되는겨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무조건 될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반드시 열정적인 사업가를 만날 거야, 파트너를 만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지만 나를 계속 동기부여해서 계속적인 미팅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 자세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대1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스폰서가 아니라 나라는 거. 내가 스폰서에게 미팅을 부탁해야 되죠.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대상자를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내가 이 미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폰서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내가 대상자를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지금 1대1 미팅을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나와 대상자 간에 하는. 그리고 이 대상자는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겠죠. 내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는 연락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취하고 있고 사업적인 연락을 취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분하고는 한 몇 번 정도 더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하고는 당장 이제 약속이 잡혔으니까 며칠 날 시간이 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대상자하고 해나가는 이런 사업적인 컨택을
스폰서한테는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스폰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들을 토대로 대상자를 만나서 좋은 상담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체는 나라는 것. 내가 스폰서에게 미팅을 부탁하는 입장이라는 것.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대상자에게 부탁을 하고 스폰서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 자, 이런 2대1 미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스폰서는 나 말고도 다른 파트너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현재 혼자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 혼자인데 나와 같이 할 파트너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2대1 미팅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내 대상자하고의 그 처음에 얘기했던 내 스폰서에게 대상자에 대한 프로필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나는 대상자에게 그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 회사에 대한 프로모션, 사업에 대한 프로모션을 잘 했을 때 결과가 잘 좋게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드디어 나한테 한 명의 파트너, 한 개의 레그, 한 개의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해나가서 두 번째 파트너, 세 번째 파트너 정도가 생길 때까지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의 과정을 대략 3개월 정도 만에 끝낸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시한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사 준비를 하나 해도 저녁 식사 준비면 한 5시 반, 6시 정도까지 끝내야 된다는 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집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거나 할 때 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공사기간. 그걸 정해놓고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는 하루에 얼마씩 지체상금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것처럼 나도 그런 시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늘어지고 결국은 이건 뭐냐면 나의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늦어진다는 건 내 성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일단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했으면 PD 또는 브론즈 PD까지는 그야말로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좀 달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사업을 진짜 마음 놓고 전업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골드 ED나 PD, 브론즈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한을 정해놓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3개 이상의 그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일을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시한을 좀 스스로 정해놓고 만약에 오늘부터 내가 이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3개월,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12월 중순, 1월 중순, 2월 중순까지는 탄탄한 정말 그 3개의 그룹을 내가 만들어낸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2대2 미팅의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절한 시기까지 내가 1대1로 만나면서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 사업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이 제품도 한번 일단 먹일 수 있으면 먹여보고요. 제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느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사실은 당장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2대1 미팅을 내가 한 번, 2번 만났는데 바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 4번, 5번 이상 만나야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을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나한테도 노하우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이 적절한 시기가 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적절한 시기에 스폰서와 이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
스폰서와 대상자가, 그러니까 스폰서가 잘해서 내 대상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강사가 강의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지금까지 얼마만큼 이 사람과 적절한 시기가 만들어지도록, 이분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만들어지도록 잘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하면 스폰서의 시간과 장소를 우선해서 미팅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우리가 12월부터는 지금 본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능하면 본사에서 만나는 거죠. 2대1 미팅도. 아니면 TNG 스튜디오에서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윤희준 사장님 그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난다든가, 아니면 스폰서가 있는 곳, 거기에서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사실은 내 대상자가 스폰서가 있는 장소까지 오도록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미팅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스폰서가 이 대상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나는 빨리 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만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는 거잖아요. 미팅을.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미팅을 한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두 번째 미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느긋하게 지그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자의 프로필을 사전에 전달한다. 그건 내 스폰서한테 대상자의 프로필을 먼저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한 번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상자하고 1대1 미팅을 하고 있는 그 현황 자체를 계속해서 스폰서한테 전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대상자가 10명이면, 20명이면, 30명이면 한 30명 이상의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으면 결과는 훨씬 더 좋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스폰서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할 때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만한 진척이 있었는지, 또는 언제쯤 미팅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으면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를 당연히 사전에 충분히 프로모션을 해야겠죠. 스폰서를 프로모션하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그 책에서 읽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고 또는 미팅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2대1 미팅을 했던 경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 대상자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프로모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아,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만날 때가 된 것 같이 익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만났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경계심을 갖고 인사를 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아니라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에 인사를 하고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스폰서와 내 대상자가 오랫동안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간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미팅의 결과가 좋을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나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미팅이 시작되면 이제 핸드폰도 당연히 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폰서가 대상자에게 하는 말을 노트에 적거나 녹음을 하더라도 노트에 적으면서 경청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끼어든다든가 또는 중간에 핸드폰을 받으러 간다든가 만나게 해놓고 저는 일 좀 보고 올게요,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듣고 있어야 내 대상자도 잘 들을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더 중요한데 내가 스폰서가 내 대상자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인데 그때는 내가 내 파트너의 대상자들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스폰서가 대상자에게 하는 말을 제대로 경청을 안 하면 내가 내 파트너의 대상자를 만났을 때 내가 제대로 된 후원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무리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회원 가입을 한다든가,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미팅 약속을 잡는다든가, 예, 이런 것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스폰서한테 해달라고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게 이유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너무 친한 사람이라, 내 동생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 사장님이 마무리까지 좀 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마무리를 내가 하는 이것도 이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경험이 되고 공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안 해보면 결국은 미팅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내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스폰서의 파트너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내가 한다. 스폰서는 정보만을 딱 전달하고 심지어는 일어나서 먼저 나가시는 것도 좋아요. 끝까지 있으면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이 훨씬 더 멋있는 사업으로 보이겠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한다.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 얘기하려고 해요.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 2대1 셀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전달하고 또 2대1 셀 미팅을 통해서 복제가 일어나게 만들고 2대1 셀 미팅을 통해서 교육이 일어나고 배우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대1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돼 나가야지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사업이 안전해지는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2대1 미팅에서 2대1 미팅을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씀드렸고 이 2대1 미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나 스폰서도 아니고 대상자도 아니고 내가 브릿지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